산과 산 사이에 그림처럼 자리한 마을. 해맑은 금강이 사시사철 흐르고 흘러 귀하디 귀한 청정한 자연을 심어놓은 곳. 세월이 빚어놓은 땅, 방우리입니다. 소가리, 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잡혀요. 이런 오진 마을은 처음 봤지. 육지 속 비밀의 섬, 방우리 사람들의 살맛 나는 이야기 들어볼까요? 마을에서 금술좋기로 소문난 설제국 할아버지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김순선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머리를 빨아서 이렇게 닦아야 제대로 지지.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힘들어도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한데 뭔가 찌뿌리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지가 않잖아. 하나하나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도 청소기를 하시면 좋은데 저렇게 맨날 제가 못하니까 아버님이 다 청소하셔요. 어머님 다리 불편하시네. 네. 저 앉아서 방도 못 닦잖아요. 평생 논과 밭으로 일을 하러 다니느라 무릎이며 어깨며 몸이 성치 않다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대신해 할아버지는 엎드려서 해야 하는 걸레질을 도맡아서 합니다. 일종의 할아버지식 애정 표현인 셈이죠. 삼녀 일남을 둔 할머니는 딸 셋을 내리 낳았는데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성화에 38배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두 사람만 이 집에 남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할머니가 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들깨밭에서 들깨를 거둬들인다네요. 이게 햇볕이 나면 다 부서져서 이렇게 꿉꿉할 때 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 일찍이 서두는 거지. 손에서 흙 털어낼 틈도 없이 부지런히 살아온 덕에 사남매를 거뜬히 키웠습니다. 8순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합니다. 우리 나이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한다 생각하고 서서히 쉬엄쉬엄 이렇게 해야지 젊어서 할 때같이 그렇게는 못해 이제. 그런 일이 지쳐가지고 일도 안 되고. 농사를 한 3년 묵었었는데 안 해보니까 뭐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들 주고 싶어서 기름 아쉬워하더라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지. 나는 이제 혼자 살면 일치 안 해 이런 거. 뭐하루야 이거 뭐 오늘 사 먹는 게 훨씬 싸다고. 어머님 사랑하셔서 하신 거네. 마음고생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갖다 애들이 올 때마다 기름 한 병씩 줘야 마음이 편하니까. 응? 네. 그건 보약보다 더 좋은 거야 그건. 그런 것은. 말씀을 안 하신 게 몰라요. 좋은 남편이자 착한 아들이었다는 할아버지. 효자지요. 어머니 밥 잡수시면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수저에다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놔드리고
이거 뭐 그게 시켜서 안 되는 거. 잘하시고 그래. 잘하시죠 어머니. 방울이는 산 고개를 가운데 두고 큰 방울이와 논에 있는 작은 방울이로 나뉩니다. 그래서 작은 방울이를 농원이라고도 부르죠. 88번의 손이 가야 쌀이 만들어진다는 벼농사가 방울이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우리 부락 처녀들이 뭐 시집 갈 때까지 쌀 3알을 못 먹고 갔다는 부락이 있었어. 지금은 쌀을 이제 내먹지만 그만치 쌀이 귀한 데라서 방울이에는 사실 논이 없었다는데요. 가을 추수로 바쁜 이 논은 6.25 전쟁 이후 흙을 지게로 실어 날라 자갈밭을 논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게로 파날라서 만드는 거예요. 지게로. 한 약가 끄시고 오면 전터 주면은 이제 그 전터로 이제 돈을 타는 게 나중에. 호랑이 이제 담배 피던 시절이지 뭐. 이 뚝을 그냥 지게로 이렇게 다 만들었다면 재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누가 고지들어? 지금 사람들은 어림도 없지. 14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 가장이 된 설제국 할아버지. 지게로 흙을 퍼날라 논을 만들며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답니다. 방울이는 금산의 끝자락에 방울처럼 매달려 있다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깨끗한 금강이 마을을 에워싸고 흘러 육지 속의 섬마을이라고도 부르죠. 방울이를 휘감은 강은 마을을 고립시키기도 하지만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강에서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는 지혜를 배웁니다. 방울이 이장 설광석 씨는 방울이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금강을 찾았습니다. 물이 진짜 깨끗하네. 깨끗해요. 그래서 가을 물이 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을. 추워서 이제 이놈도 입동하러 들어가니까 고기가 안 잡히더라고요. 어업권을 가지고 있기에 맑은 금강에서 살고 있는 동자개를 잡으러 온 것인데요. 올해 또 몇 발이 걸렸네. 쏘가리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도 그냥 먹을 만큼 잡혀요. 금강의 속살에서 살아가는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일찍이 터득한 방울이 사람들. 한때는 그물에 구멍이 뚫릴 만큼 동자개를 잡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왕이잖아, 물면 쓰면. 쏘가리탕도 시장가 봐요. 이런 거는 7만 원, 8만 원 해도 쏘가리탕은 돈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흔하면서도 귀한 거예요. 방울이에서 동자개로 끓인 어죽이 지역의 명물로 손꼽힐 만큼 한때 유명세를 탄 적도 있었다네요. 어린 시절 쌀 귀한 줄 모르고 자랐다는 박임선 할머니는 신랑 얼굴도 모른 채 방울이로 시집와 6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나요? 네. 겁나게 오래됐다. 뭐야, 20살에 시집 와갖고 네. 지금 80%게 몇 년을 살았는 건데 쉬어봐. 나는 그것도 못 살아. 낯선 마을도 생경한데 쌀은 구경도 할 수 없어 제때 끼니 해결도 어려웠답니다. 이 동네 온게 쌀이 없어갖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지. 개간에서나 이 앞에 개간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쌀 구경하고 살지. 개근 안 했으면 지금도 쌀 구경 못하고 이제 그냥 팔아먹고 살아야. 그런 정도도. 기막힌 세월 속에서도 자식 낳아 할아버지와 오순도순 살았다는 할머니. 15년 전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갑니다. 젊어서 이날 평생 일만 하고 산게. 이건 촌에서 일 안 하면 뭐 어떻게 먹고 살 도리가 없잖아. 떠나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 해봤지. 해봤는데 영감님이 안 된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 노인자를 모시고 어디로 가냐고 안 간대. 꽃가마 타고 시집온 새색 씨는 거친 세월을 살아내며 어느덧 팔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손 좀 보여주세요. 아, 손님. 손마디에 스며든 세월이 할머니의 고생을 짐작케 합니다. 뭐든지 많이 꿈적거리면 부어요 또 손가락도 틴트. 아파.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아파.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냈답니다. 산과 강이 만들어 놓은 마을 방우리는 아직까지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지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고용곤 원장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외로 여기가 저 히말라야 말하면 이제 오지예요. 아, 오지. 예예예. 아 그래갖고 그냥 네. 여기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죠. 요즘 같은 오지에, 데 시골 같은 데 가면 나이 드신 많으시죠. 젊은 사람들은 맞아요. 다 도시로 가 있고 맞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예. 더 많이 예. 이렇게 예. 사시잖아요. 예. 나갈 수가 없고 잘 그러니까 나가기 쉽지 오시다 않구나. 보니까 병원 한번 가시는 것도 상당히 힘드시고 연세 많으시고, 예. 연세 많으시고 예. 그 생각 여기 올 때마다 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 잘 됐습니다. 아 원장님 좀 모시고 와가지고 연세 드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한번 예. 이렇게 한번 진료를 제가 좀, 오늘 예. 새벽에 출발해서 출발해서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근데 예.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지금 풍경 보세요. 너무 좋지 아, 않습니까? 너무 지금? 좋아요. 예, 예. 산을 타다 만난 방우리가 아름다운 마을은 분명했지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엄홍길 대장은 자꾸 마음에 걸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여기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시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잘 먹어요? 예. 이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72. 제일 여기서 제일 어리신 거예요? 어려야죠. 여기 막내이신 거예요? 예. 대중버스가 안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버스는 안 들어오고 네. 군에서 이제 네. 택시를 해줘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마을 네. 택시를 예, 이제 예. 한 집에 몇 장씩 이렇게 나눠주더라고 군에서.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찾아와 준 의사입니다. 마을에서 제일 고운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버스도 안 다니는 마을을 찾아와 준 게 고마운 일이죠. 여기 저 도지사도 왔다 가고 국회의원도 왔다 가고. 저도 젊었을 때는 예. 어디 객지 나가서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네네네. 조실부모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막 40에 돌아가셨어요. 40에. 어우, 예, 그게 지가 14살 때. 그러니까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제일 급급했잖아요. 그럼요, 진짜 근데 맞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뭐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천상 먹고 살 거부터 예.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 무릎하고 허리하고 어깨가 문제가 돼요. 어머니 어깨는 괜찮으세요? 그죠? 이런 데도 많이 아팠어요. 그냥 아주 휘었잖아요. 예. 이쪽이 다르니까 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튀어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이불을 따로 덮으면서 하나씩 덮으면서 뭉치 갖고 해서 넣고 이렇게
일을 좀 줄이시고 그래야 돼요. 이거 일을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죠. 맞아요. 하던 일 딱 놓기가 쉽지 않죠. 참 어려운 거예요. 시골에서. 힘든 일은 평생 해오시던 일인데. 고영곤 원장은 의술을 배워 다행히 나누며 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밖 오솔길을 잘도 걸어 다녔다는 할머니. 온갖 농사일을 다 지어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산 고된 세월이 어깨로, 허리로, 무릎으로 내려앉았나 봅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예? 예. 고행 보조기는 이제 시골 어르신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박임선 할머니 집도 찾았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이 나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아세요? 예. 텔레비 나오고. 아, 그러셨어요. 예, 아유. 어쩌다 그래. 아예 못 걸으시네. 빨리 가. 이제 예. 이게 걸으실 때 오면 저 돌아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저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땡기죠. 이건 협착증. 서 있으면은 네. 허리 신경이 이렇게 딱 이게 좁아져가지고 신경이 저려요. 그러니까 가다가 좀 걷다가 당겨서 쉬었다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구부리면 편하고 맞아요, 어머니? 네. 그게 이제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안 저려요.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 나면 걸어가도 못해서 섰어야 돼요, 한참.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너무나 이게 불편하신 특히 관절. 고된 농사일에 휘어진 다리. 먹고 살기 바빠 미처 돌보지 못한 몸이 어느새 노화로 성치 않습니다. 사진은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저기 연골이 많이 달았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할게. 무주에서 시집온 최송자 할머니는 방울이에 오면서 외나무 다리를 처음 건너봤답니다. 50년을 넘게 살다 보니 고향이 되었다네요.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많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못해요. 허리가 많이 안 좋고 또 허리 계시구나. 네. 무릎 연골이 없어요. 연골이 없어요? 자신보다 식구들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노년의 아픈 몸이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자, 무릎 펴보시고 이렇게 할 때 어떠세요? 아이 그렇게 하면 좀 무릎 구부려 보세요. 여기 아프지 않으세요? 여기. 버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주에서. 네. 그러니까 검사 받으러 한번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어쩌자고 어머니들은 당신 몸을 돌같이 대할까요? 당신의 그 작은 몸이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오래 사랑도 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실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마을에 그 어죽이라는 분이시죠. 어죽 아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회관으로 가서 이장은 멀리서 온 손님에게 대접할 게 어죽밖에 없어 미안하다는데요. 방울이표 어죽을 귀한 손님 앞에 내놓습니다. 금강에서 잡은 동자개로 끓인 어죽에 마을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 돕고 나누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또 맺어갑니다. 의사가 다녀간 후 다시 일상이 찾아온 마을에는 여전히 일거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을 거지에 모두가 손을 보태도 거둬들일 일이 천지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방울이 사람들이지만 장을 보려면 전라북도 무주로 가야 합니다. 박임선 할머니가 배를 사기 위해 무주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왜 배를 이렇게 많이 사세요? 김장 하려고. 아픈 건 아픈 거고 김장은 김장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10시 반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을 찾은 반가운 이들이 또 있습니다. 며칠 전 준비 없이 마을을 찾았던 고용곤 원장이 의료 봉사대를 꾸려 다시 마을을 찾아온 것이죠. 좋은 일에 뜻을 보태는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방울이 사람들이 구경도 못 해본 다양한 의료기구들이 마을 회관 앞에 질비하게 줄을 섰습니다. 분명 건강을 위해 진료를 하러 왔는데 마을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 시골에서는 택시 타고 우주 병원으로 가는데 거기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이렇게 해야 뭐 낫들 못하고 그냥 임시 진통제나 맞고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로 시골서는 참 불편한 점이 많죠. 여기저기 아픈 곳부터 살아온 이야기까지 의료진에게 마음껏 풀어놓는 주민들. 몸이 아프면 덩달아 마음도 약해지고 외로워지는 건 왜일까요? 의료진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세상에 부대끼고 치었을 몸과 마음을 조심스레 그리고 정성껏 어루만집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의료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상담했는데 물론 수술을 받을 분도 있지만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진료가 필요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 저희 병원에 에이스급들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어르신들 그 어깨나 뭐 허리, 무릎 또는 관절 아프신 분들 자세하게 친절하게 봐주고 가겠습니다. 돈이 귀한 시골이라 치료도 제때 하기 어렵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이요. 허리. 걸음을 못 걷고 이 허리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네, 허리. 저리고 그러시구나. 예? 따갑고 아파 죽겠어요. 이게 앉아만 지내시는 거야? 아예 못 걸어져가지고? 조금씩은 여기서 조금 건데 저 집에도 못 걸어. 끄시는 걸 끄셔야 돼요. 끄시는 거. 그놈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시 이러셔서. 의지를 하고. 걸어보세요. 쭉 펴지도 안 해. 이렇게 봐. 이렇게 하면 이게 허리도 문제고 무릎 다 문제구나. 때를 놓친 병이 할머니의 노년을 더 힘들게 합니다. 여기 어떠세요? 엉치가 아프고 그러세요? 저리고 앉아 계셨죠? 네? 여기 괜찮으세요? 나 꼬부정이에요 겁나게. 의료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어느새 주민들도 병에 대한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시골에서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니까 뭐 의료적인 처치를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게나마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병원들이 이 근처에 좀 생기셔서 좀 좋은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 불확정이고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오지마을을 찾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도움의 손길을 선뜻 내민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 내민 손을 잡기는 또 어디 쉽던가요? 그 둘 사이 공감과 신뢰가 쌓여 비로소 맞잡게 되는 것이죠. 의료봉사대가 떠난 뒤 박임선 할머니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서울로 치료를 받기 위해 며칠 뒤면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서둘러 김장 채비를 합니다. 잘 먹어 그래도. 여덟 때는 해서 줬는데 알이 안 차갖고 내가 병원에 가려고 한 게 알도 안 차게 지금 한 다음 달. 할아버지 계실 때는 많이 지으셨죠, 농사? 그렇죠. 돈도 많이 붙이고 밭농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할아버지 가시고 나니까 내가 할 수가 있어. 못하지. 내가 이제 큰 소리도 안 하고 잘해갖고 없는 집에 가서 고생했다네 내가. 자식들 키우느라 그때는 고생이 고생인 줄도 모르고 살았답니다. 막내 따님은 착한 딸인가요? 아니요. 해마도 그렇게 해요. 해 맞아요? 해가 고추들 가져가는데 나만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해수치료를 다 줄 수가 있어요. 아파 죽었는데. 말은 아파서 다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픈 허리를 구부려 자식들에게 나눠줄 김장을 합니다. 남편 대신 믿고 살았던 장남도 35세 요절해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는 할머니. 그래서 더 남은 자식들을 애지중지 챙기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하야 마음을 놓고 가서 한 달이 될란가 반 달이 될란가 부를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벼락 불치기로 지금 김장을. 김장 포기마다 할머니의 걱정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쏙쏙 스며듭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이제 간다고 나는. 십시일반 도와가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방울이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울이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설제국 할아버지네도 이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어머님은요? 그런데 제대로 잠을 못 잤어. 그랬더니 밥맛도 없어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비벼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니 아침에. 뭐 피검사 한다고 뭐 안 먹는다 짠다나? 피검사가 중요해요. 우선 사람이 먹고 기운을 차려야 피검사도 하는 것이지. 병원에 가도 의사분들도 우선 잘 먹고 보라는 게 항상. 내가 기운을 잃으면은 거기서 치료를 받아도 효험이 없는 것이요. 걱정하시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알아서 할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여럿이 가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러 가는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할아버지. 그 속에 할아버지의 걱정이 잔뜩 녹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물러 주면은 좀 편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도 힘들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부부기 때문에 늙어서 뭐 나이 들어가지고 누가 뭐 자식들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마음뿐이지. 마음으로만 걱정하고 그럴 뿐이지 뭐. 자식이 그래도 뭐 마음으로만 해도 자식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나는 이제 고맙지. 20살 꽃다운 처녀와 24살 푸릇한 청년은 그렇게 반평생을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인생의 전부이자 목숨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죠. 서울로 갈 차가 도착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일은 좋은 일이건만 보내는 할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저 할머니가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길 바랄 뿐입니다. 식사들 잘하고 계시오. 동생들 없을 때 맛있게 해줘줬어. 저기요. 둘이 나가셔서 사잡수라고 그랬어. 우리 나 걱정하지 말고 치료나 잘해요. 뭐 아픈 양반들 걱정이지 뭐. 그 얘기야. 우리들 항상 걱정이죠. 잘 계시오. 편안히 집에서. 딱 맞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제야 돌아볼 수 있었던 아내. 그 탓에 아픈가 싶어 마음에는 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서울. 방울이 할머니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세월 너나 없이 고생하며 살았다는 증거겠죠. 여기 어머님 성함. 네. 여기 있으시죠.
입원을 위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검사와 치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떨려서 글씨가 안 되네. 아니 입원하신다고 떨리셔? 박임선 할머니도 태어나 정밀 검사는 처음 받아봅니다. 뭐든 처음은 긴장되고 떨리기 마련이죠. 살면서 병원 근처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 몸이 어디 마음대로 되든가요. 왼쪽 다리 앞으로 김순선 할머니도 검사를 시작합니다. 봤는데 심하지 않았어요. 간격이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료봉사로 만난 인연으로 할머니들의 치료를 선뜻 돕겠다고 나선 병원. 골다운씨 빠질까 봐. 고령의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해야 알맞은 치료를 할지 의논에 의논을 거듭합니다. 사는 동안 의료 혜택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서름이 이렇게 씻겨지나 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요즘은 질환이 있으면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자식들 나가 있고 또 오지 살다 보니까 교통을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방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했던 만큼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한 방에 옹기종기 모인 덕에 불안한 마음이 덜합니다. 그렇게 서울의 첫 밤이 깊어갑니다. 딱 붙어서 삐가 삐끼리. 그래서 많이 힘든다고. 다 잘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좀 좋긴 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든든하잖냐. 다 이렇게 여러지 아는 사람끼리 독립 사람끼리 더군다나 그렇게 든든하고 좋죠. 아픈 거 숨겼어요. 왜냐면 부모들이 아프다고 하면 왔다가 가면은 죽어도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허리가 아파도 안 아픈 척 하고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아들이 올 거예요. 이제 혼나지 언제. 엄마 숨겼다고 이제 야단칠 거지. 자식들 걱정시키느니 차라리 당신 몸이 아픈 게 낫다고 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 그래서 치사랑은 없어도 내리사랑은 있다고 하나 봅니다. 서울로 간 할머니를 대신해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돌아온 할머니가 쌓아둔 일을 보고 회복되지도 않은 몸을 움직일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섭니다. 몸이 건강할 때 얘기지. 내 몸 아파놓으면 다 싫은 거야 뭐든지. 나이가 들면 측은지심으로 산다죠.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주인을 잃은 보행 보조기가 적적해 보입니다. 할머니를 대신해 부지런히 곶감을 넣는데요. 생각만큼 일이 쉽지 않나 봅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먹을거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죠. 저 둘이 하면 금방 하는데 나는 이 감자 깎는 거 있잖아. 네네. 그거 처음 해봤어. 어쩌냐고. 항상 우리 집사람이 다 했는데. 네가 해놓고 와서 잘 먹어. 수술한 데랑 뭐 이게 소랗게 하지. 일이 많은 건지 일을 만드는 건지 잠시 쉬는 시간은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했을 때입니다. 딸들이 아버지가 어디 출타하면 그렇게 좋았었대. 아버지가 없으니 게 집에서 있으면 그냥 만날 무서워서 쩔쩔매니까.
그래 그런 것이 내가 아하 너무나 애들을 정서적으로 못 키우고 내가 너무 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와서 느끼는 버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살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했다는 얘기죠. 할머니 손길이 닿지 않아 때를 놓친 배추도 제 모습을 잃어갑니다. 일이라면 이골이 났지만 80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덕에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살면 돈이 첫째 귀하거든. 돈벌이가 없으니까. 응? 그래서 하늘에도 져서 먹을 것만 이제 해결하면 사 먹을 것이 없잖아. 여기서는. 그런 거나 조금씩 해서 아들, 딸 주고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다 병 만드는 거야. 욕심을 부리다가. 곧 집으로 돌아올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청정한 산골짜기 속 깨끗한 약수를 받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산이 만들어준 약수는 수질도 좋아 종종 먼 길을 걸어 물을 받아오곤 한답니다. 아프면은 다 그런 거예요. 의욕도 떨어지고 전부가 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입맛도 떨어지고. 혹시라도 약수를 먹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까? 그 혹시가 수고로움도 잊게 합니다. 곧 돌아올 할머니를 위해 가마솥에 우족도 끓입니다. 물론 아까 떠온 약수로 끓이죠. 할아버지의 정성이 장작불 앞 따끈한 열기처럼 전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본인이 잘 먹여야 되는데 잘 안 먹는다니까.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 끓이셨는데 잘 드시겠죠. 그런 바람으로 하는데.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외로운 섬 같은 이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생각을 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해서는 아닐까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조금이라도 서둘러 몸을 회복하기 위해 수술 후 재활에 열심입니다. 그래야 집에 혼자 있을 할아버지 곁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죠. 오늘은 많이 좋아졌어. 오늘 더 좋아지신 거예요? 오늘 더 좋아졌어, 어제보다. 서울 갈 때는 무겁게 가더라도 방울이에 올 때는 가볍게 오라는 할아버지의 당부처럼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합니다. 허벅지는 그대로 두시고 아랫다리만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이거 아플 거예요, 이거 조금. 하고 천천히 내려보세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쭉 펴볼까요? 초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지금 뭐 관절이 구부러지는 동작이라든지 걸으실 때 모양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동하실 때 근육이 촉진되는 느낌도 지금 되게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상태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쉴 틈 없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다누나가지고 농사에 사용하는 비닐을 깨끗이 놓아두려고 강에 나와 씻어둡니다. 강에 얽힌 추억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물을 던졌다 하면 무더기로 나오던 동자개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네요. 솥단지 가져나가서 소가를 잡아서 끓여 먹고 그거 잡아서 내장으로 술안주하고 삶아서 그 시절이 좋았던가 본데. 그때는 알지 못했어도 지나고 보면 좋았던 기억이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한달음에 집 밖으로 나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할머니 때문입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셨네요. 며칠간 치료를 받느라 고생한 할머니가 혹여 힘들지는 않았을까. 오로지 할머니 생각뿐이던 며칠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음 알아주고 수발 들어주는 건 할아버지뿐입니다. 치료를 잘 받고 돌아온 할머니가 고마운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못 봤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그리웠답니다. 아픈 게 보고 싶지. 식구 그냥 아버님이 계시면 더 좋지. 든든하지.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저녁마다 내가 주물러줬잖아. 저녁마다. 그렇게 해야 좀 밤에 자다가도 뭐 12시, 뭐 1시, 2시 상관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주물러줘 어찌야. 응? 지나면 일나. 그러면 또 응?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주물러야지. 아이고 내가 힘들었어. 그래서 이번 수술이 나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말은 그렇게 해도 할머니 없이 혼자 지낸 며칠이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적적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얼굴도 모른 채 시집와 시부모 봉양에 자식 건사에 손에 물 마르는 날 없던 아내가 걱정인 할아버지. 그 속정이 참 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덜어줘요. 어? 밥 조금만 덜어 먹어. 덜어서 먹으면 되잖아. 장작불에 정성으로 끓인 우족탕을 건넵니다. 수술 후 원기 회복에 고깃국만한 게 없죠. 3개 틀어놓고 3개. 온돌에 구들장처럼 은근한 부부의 정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집에서도 재활운동을 게을리할 수 없죠. 걷잖아. 빤듯 하잖아. 쳐. 아프지 않은 것만도 감사할 일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예, 또 오셨어? 예. 어머니 이렇게 이제 이귀녀 할머니도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졌어요. 이렇게 꺾고다니. 이제 꼿꼿하니. 부엌에서 설거지라면 네. 여기가 다 젖잖아 물이 이제 내가 허리를 꺼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서져갖고. 이렇게 해도 돼 이제 걸어다니도 돼. 이제 지팡이 없이도 다니시네. 네, 지팡이도 조금씩 걸는데 네. 조금 이제 의심스러가지고. 네. 당겨도 돼. 와. 그냥 살살. 혹시나 또 다리가 허드너드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제져질까 싶어가지고. 앉은 걸음을 벗어났으니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남아있겠죠. 더 추워지기 전에 사과를 따야 한다는데요. 이장 부부도 치료 때문에 미뤄두었던 밭일을 서둘러 시작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신 거보다. 예, 안 할 때보다. 안 할 때보다. 예. 그래서 살살 움직거려도 돼요. 저기 뭐요, 운동 삼아. 깊어진 가을, 빛 고운 사과가 마을 곳곳에 붉은 주단을 깔았습니다. 예. 이렇게 따는 거 이렇게. 사계절이 오롯이 담긴 사과이기에 맛도 좋답니다. 수업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지. 뭐니 해도 그러고 잘 됐고. 시골에 살다 보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조금씩 줄여서 하자고 이장 부부는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며칠 후 초겨울에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고영곤 원장이 다시 방울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료를 받고 나면 적응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치료를 받고 돌아간 할머니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3주가 그리고 이 무릎은 안 아프 괜찮죠? 제자로 떨어졌어요. 제가 봐주러 왔어요 이렇게. 무릎에 염증은 없네. 인공관절 하면 제일 걱정이 혹시 염증 같은 거 올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서로 모르고 살아온 긴 시간이 단 몇 시간의 만남에 살가운 인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털만 없으면 차차 맞겠죠. 나아집니다. 원장님 진정으로 보살피고 싶은 그 마음이 저희 들어갔나 봐요. 방울이발에 와보니까 이게 자선대에 쓰는 굉장히 좋은 터전이잖아요. 터전과 대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를 해줄 수 있는 일은 이번에 와보니까 아프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아프신 분 치료해주면서 이 좋은 터전과 이 좋은 대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제가 바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부부야. 내 눈이는 나요. 다리 좀 해줘야 돼. 해드릴게. 해주도 약속했을게 해주시겠지. 편지 주려고? 아가 박사님 읽어드린대요. 하윤이구나 하윤이. 네. 원장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마을 할머니들까지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와 다리를 낫게 해주셔서 안 아프시다고 하세요.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는 얼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방울이를 찾아온 고마운 인연이 할머니들에게 봄날을 선물합니다. 부지런한 덕에 논과 밭을 일구고 가족을 건사하며 살았습니다. 부귀영화 대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낸 방울이 사람들이 진정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온 인생의 주인공이 아닐까요?